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순천에서 세계 유산 축전이 열립니다. 순천 갯벌과 서남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푸른 들판을 지나 검은빛 순천 갯벌이 드넓게 펼쳐집니다. 뻘배에 몸을 싣고 천천히 갯벌을 나아가는 어민. 낚싯대를 연신 던져 짱뚱어를 잡아챕니다. 제법 선선해진 날씨에 시민들은 산책로를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합니다.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안전한 가을 날씨가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이제 갯벌도 바라보니까 너무 풍성한 기분이 들고 그렇습니다. 순천만을 처음 찾은 외국인도 갯벌과 습지가 주는 풍성한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This is a beautiful place. What we see is nature being protected, but at the same time people can also enjoy the nature as well instead of them being mutually exclusive. 순천 갯벌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순천시는 앞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순천 서남사와 함께 10월 한 달 동안 세계유산 축전을 개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두 세계유산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올해는 오천 그린광장을 통해 두 곳을 연결짓는 도심 속 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남사에서 느꼈던 문화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또 순천 갯벌에서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그곳으로 옮겨가지고 간접 체험을 해볼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축전은 다음 달 1일 남사르길 걷기를 시작으로 6일 사유의 길, 마음으로 생각하는 길이란 주제로 오천 그린광장에서 기념식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병해충에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농경지 곳곳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황금빛으로 일렁여야 할 들녘이 폭탄이라도 맞은 듯 군데군데 패어 있습니다. 말라버린 벼를 털어내니 수십 마리의 벼멸곶대가 흩어집니다. 수확을 코앞에 두고 농민들도 망연자실합니다. 수확하기도 힘들지만은 수확해도 이 피해가 약 50% 정도. 지난 주말 시간당 70mm의 비가 쏟아지자 벼 쓰러짐까지 발생했습니다. 벼멸구 때문에 벼가 이렇게 하얗게 죽었는데 최근에 내린 극한호우로 벼 도복 피해까지 발생해 논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벼멸구는 벼의 즙액을 빨아먹는 해충입니다. 태풍을 타고 중국에서 날아와 폭염 속 빠르게 번식했습니다. 늘어가는 병해충에 각종 방제도 소용없습니다. 하여튼 병해충은 있는 병해충은 다 생겨가지고 농민들이 아무리 방제를 하더라도 그거 한 50% 방제하게 될까 말까. 전남의 벼멸구 피해 면적은 19,000헥타르, 호우 피해도 8,000헥타르에 달합니다. 유례 없는 규모에 정부도 벼멸구와 호우 피해 벼를 모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처럼 피해가 번지면서 지자체는 조기 수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수확기에 좀 다다른 데는 계속 두면은 계속 싹이 트고 이러기 때문에 좀 수확을 앞서서 해달라. 그렇게 이제 저희가 기술 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수확. 극한 호우에 병해충까지 확산하며 가을을 맞은 농촌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우로 배추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0일 기준 배추 한 포기당 소매 가격이 8,989원으로 1년 전보다 69.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5.3% 줄었고 가을 배추 재배 의향 면적은 1년 전보다 2.1%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배추가 수입되고 가을 배추가 출하되기 전까지 배추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대학교가 공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지역 농업인을 위한 빅데이터 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빅데이터 센터는 스마트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자체 개발해 지역 청년 농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문을 연 그린 스마트팜 고흥 캠퍼스와 연계해 데이터 분석 교육을 시행하고
기술 개발과 현장 맞춤형 강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고흥에서 광주를 오가는 시외버스 직통 노선이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소요 시간이 줄고 비용도 저렴해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 녹동 공영버스 터미널입니다. 승차장에 버스가 들어오자 기다리던 어르신들이 차례로 올라탑니다. 지난 13일부터 임시 운행을 시작한 고흥 광주 간 시외버스입니다. 저는 지금 고흥에서 출발해 광주로 가는 직통 시외버스에 타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벌교를 경유해 광주까지 가게 됩니다. 벌교에서 곡천을 들린 뒤 화순을 거쳐 광주에 도착하는 기존 노선과 달리 직통버스는 벌교에서 바로 화순으로 이어집니다. 고속도로와 4차선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도 30분 절약되고 버스비도 1,000원 더 저렴합니다. 기존 노선의 경우 순천 송강면으로 빙 둘러가야 하고 도로 상태도 좋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도로도 안 좋고 안 좋은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기존 도로로 갔을 때는 별로 중간에 정류장에서 타는 손님이 별로 없어요. 아주 안 좋아. 옛날 도로라. 막 꼬불꼬불 그래가지고. 고흥 광주 간 직통 시외버스는 2019년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면서 운행을 멈췄고 2021년 버스 운송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아예 노선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5년 만에 전남도와 정치계, 버스 운송 사업자가 힘을 모아 노선을 다시 만든 겁니다. 교통약자들이 겪는 교통 불편함을 개선하게 된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흥과 광주를 오가는 시외버스 직통 노선은 하루 왕복 4차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버스 운송 사업자는 이용자 수요와 버스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해 운영 횟수와 시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광양 K-팝 페스티벌이 다음 달 25일부터 이틀 동안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여러 아이돌 가수와 함께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도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오는 30일 관계기관 보고회를 열고 입장권 배부와 안전, 방역 대책 등 전반적인 행사 운영 계획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역에서 처음으로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광양 ENS는 어제 철 스크랩과 함께 배터리 생산 불량품에 대한 전처리 공정으로 블랙 파우더를 추출할 수 있는 2차 전지 재활용 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양 ENS는 지난 15년 동안 자원 재활용 사업을 선도해온 기업으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재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근 도라지 같은 평범한 채소로 식탁 위에 탐스러운 꽃밭을 그려내는 명인이 있습니다. 패백 음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이경의 명인을 서희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명인의 손끝에서 피어난 능소와 꽃밭. 당근을 오려 만들었는데 작품마다 멋을 더해주는 감초 역할을 합니다. 제주 금귤을 설탕에 졸여 만든 정과. 쫄깃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으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어떻게 정성을 들여서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낑깡 정과 같은 건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구절판도 명인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 말린 딸기 등 명인만의 재료들로 절묘한 어울림을 선사하는데 향토 음식을 현대에 맞춰 발전시킨 겁니다. 꼭 아주 오래된 것에만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퓨전이랄까? 그러니까 좀 새로운 시도들을. 집안에 경사를 두고 전국에서 명인의 솜씨를 찾던 시절 전을 부치다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식장에서 패백실이 사라지고 돌잔치도 간소해지며 오히려 힘들었던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합니다. 따느니 그저 인사할 정도로만 해갖고 가시니까 전설로만 남게 생겼어요. 이런 혼례 음식이.
그래서 좀 서운하기는 서운합니다만은 일도 늦고 세월도 늦고 저도 늙어요. 여둔을 앞둔 명희는 조금은 천천히 잊히길 바라며 오늘도 작은 공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오는 27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22개 시군의 대표 음식 체험 코너가 운영되며 유명 요리사들이 만든 다양한 음식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남도 김밥 요리대회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됩니다. 여수시가 지방소멸과 인구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인구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7일 여수문화홀에서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인구 집중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인구 감소에 대한 해법을 모색합니다. 여수시는 이번 포럼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의대 설립 방식과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학 통합을 통한 국립의대 유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지역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대학이 하나로 통합해 의대 1개와 대학병원 2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도지사가 통합 문제까지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아 총장에게 잘 협의하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단일 의대 추천 공모와 순천대 목포대의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의대 방식을 함께 추진 중이지만 두 대학 모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 푸드앤 아트 페스티벌 행사 기간 중앙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순천시는 행사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차량 통행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